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여명장이 계속됩니다. 6번째인가 7번째 그래요. 이 결론은, 여자한테 남자는 관성이죠. 그리고, 자식은 식상인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말아라 라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면, 근데 임철조 선생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일부러 임철조 선생이 지어내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원문이라고 돼 있죠. 여명장에. 원문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명나라 시대에 나왔어요. 원주와 원문은 언제 나왔냐? 청나라 시대에 나왔죠. 그래서 원문은 명나라 시대의 작자 미상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경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원주가 나왔는데 그 원주도 역시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거 역시 지어낸 사람이 가탁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유백원이 지었다라고 해요. 유백원은 청나라 시대 개국공신이에요. 육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진수함 선생이라는 분이요, 적천수 지별을 지으셨어요. 적천수 지별. 요게 적천수 지별하고 요게 저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 복사실에서 적천수 지별하고 적천수 보주 이렇게 합건을 해서 어느 학생이 과 대표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자 이거 사라고 해서 제가 샀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적천수 지변은 명나라 유백원 저라고 했어요. 근데 명나라가 아니에요. 유백원은 청나라 시대의 개국공신이고요. 설하고 유백원 저 명리 요서라고 했어요. 적천수 지변은. 근데 명유백이라고 유백원은 적천수 보주를 썼는데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설하고가 보주를 했는데 잘못한 거고요. 적천수 지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얼마가 되냐 하면 딱 요만큼이요. 3분의 1이죠. 예, 반이 조금 안 되죠. 이제 이 적천수 지변에 나와 있는, 적천수 지변 그럼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이 원문과 원주의 진수함 선생이 거기에 대한 또 주석을 달았어요. 네,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이 곧 영향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 임철조 선생한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이 적천수 천미를 지었는데 적천수 징의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왔냐라고 하면 설하고 씨가 어디서 굴러다니던 책을 주워다가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삼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삼촌이 네가 명을 공부하니 이걸 갖다 써라. 이걸 참조해라 라고 줬는데 그 책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벽장 속이죠. 벽장 속에서 굴러다니는 걸 갖고 와봤더니 쥐가 갉아맞고, 그건 자기가 적천수 징의에 자기가 발문을 써놓은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글자가 없어진 걸 자기가 채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례도 그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나 여기 적천수 천미는 그대로 아주 차례가 돼 있는 것이죠. 좀 더 적천수 천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제가 끝까지 가면서 지금 현재 3권이니까요. 3책이니까요. 4책까지 끝내려면 아직 멀었어요. 거의 반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대해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부논자에 남편을 이야기하고 자식을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건 안상, 뭐에 편안하고 상스러움이 있어야 되냐면 사주예요. 사주에 편안하고 상스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기운은 고요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도장이라고 해서 이 장자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부도는 뭐예요? 예, 그냥 하나의 표상이죠. 예, 길도자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의 표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상긴이 이덕은 허호어라고 해서 헛된 소리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 좋아하는 사람의 헛된 소리다. 함진이 영마는 반추상 반만 살펴라라고 했는데 유백원 주에는요 반도 아니에요. 그 이치는 잘 맞지 않는다. 유백원 주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임철철 선생은 필요 없다라고 해요. 함지나 영마 같은 건 보지 말아라 라고 하죠. 자, 국중에서 유백원 주예요. 이것에 의해서 진수함 선생이 적천수 지벼를 지으신 거예요. 적천수 지벼에 의해서 임철철 선생이 천미를 지으신 거고요. 천미가 또 색다른 건 뭐예요? 사례명저가 있다는 것이죠. 국중의 관성이 명순. 사주 중에서 관성이 명순, 확실하게 순함이 있으면 남편의 귀함은 이 길로서 나타나는 것이니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관성이 태왕해요. 이런 땐 상관이 부예요. 이렇게 벌써 희신을 잡고 얘기를 해요. 관성이 많다 이 여자가. 일단 상관을 써서 관성을 제하라 라는 뜻이죠. 또 관성이 태매예요. 아주 관성이 약해요. 이런 땐 재성으로서 관성을 도와주니까 크게 남편이다 라는 거예요. 비견이 왕이에요. 그리고 무관성이죠. 이런 경우 상관으로서 남편을 삼아라 라는 용신이에요. 용신. 비견이 왕하니까 용신을 쓸 거는 상관을 쓸 수밖에 없죠. 상관이 왕이에요. 무재관이에요. 재성과 관성이 없어요. 이런 때는 인수로서 남편을 삼아라. 인수가 상관을 눌러주니까요. 만국이 관성일 때는 기일주자. 일주자. 기만한다는 거죠. 그 일주가 기만을 해요. 그럴 때는 인수로서 반기니까 무릇 불국신, 일주를 극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쓰라는 거예요. 관성이 있을 때. 이런 땐 인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화관. 관성의 기운을 빼서 일주를 도와주니까 좋은 용신이 되는 거죠. 만국이 인수예요? 이거 답답하죠. 그러면 관을 설하게 돼 있어요. 인수가. 그러면 관성기가 설하게 되니까 재성을 반기는데 재극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가 불국부, 일주 자신이 남편을 극하지 않는다. 대체로 남명에서 논자, 대체로 더불어 남자의 명과 자식을 논함에 있어서 귀함을 얘기할 때는 이치가 거의 비슷하다. 뭐로서 이치가 비슷하냐라고 하면 용신을 잘 쓰냐 못 쓰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중에 상관이 청현 확실하게 드러나면 아들이 기회고 친하다. 불필요하냐.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만약 상관이 태왕해요. 인성으로서 자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자식까지 얘기하네요. 상관이 태미예요. 아주 약해요. 그럴 때는 비견이 자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비견이 상관을 도와주니까요. 인수가 왕이에요. 무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재성이 자식이 된다. 왜? 재극인을 하니까요. 재신이 왕이에요. 그럴 때는 설식상하죠. 식상을 설하니까 비견이 자식이 된다. 비견으로서 상관을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불필 반드시 전집 고집을 부리지 마라. 관성이 논모 관성으로서 남편을 이야기하고 전집 상식으로서 자식을 논하는 걸 불필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단지 안상 편안하고 상스러움이 순정 순하고 고요하면 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덕과 상기는 불필론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 조금만 추상하더니 이건 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덕 상기는요. 함지나 영마는 비록 유험 경험이 좀 있기는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큰 이치가 멀리 가지는 못한다. 그냥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불언, 그 가운데서 연구해서 논하이지 불상이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불 나왔으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돼서 살펴라 라는 것이죠. 네, 살펴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284번 하고 85번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엔터를 치면 나타날까 모르겠네요. 예, 나타났습니다. 284번이네요. 네. 자, 이것도 또 상관격에 여자가 얕은 상관격이면 잘 다뤘어야 돼요. 상관이면 페인을 해야 돼요. 일단 격이 상관격이면요. 왜? 4월에 태어난 을목일주니까요. 이게 상관격이죠. 예, 이렇게 사화와 해수는요, 채는 음인데요. 채는 양인데 쓰임은 뭐라고 쓰이나 하면요, 음으로서 쓰인다라고 해요. 왜? 음일가를 쫓아가니까요. 그러면 오화하고요, 뭐가 있나요? 오화, 병호 하고요, 자가 있네요. 자호가 있어요. 이것은 채는 뭐예요? 양으로서 음으로서 채인데 양으로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 병호가 있으니까 양으로 끌고 가죠. 네. 그래서 요거는 채는 음인데 용은 양으로 쓰고요. 요것은 사해는요, 채는 양인데 음으로서 쓰이는 거예요. 채음이 바뀌었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월이면 양으로서 나타나서 그냥 상관격이라고 하고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병화가 투출했죠. 더군다나 술토를 깔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가 체가 되는 사주입니다. 4월에 태어나서요. 병술이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화체입니다. 그럼 수금 영조로 흘러있죠. 그럼 이 사주 참 괜찮은 사주죠. 요 대운만 잘 벗어나면 괜찮은 사주입니다. 이 병술 대운은 잘 넘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병화가요, 다시 신금을 합을 하려고 들어오니까요. 물론 절조 선생은 이 병화가 자식인데 남편 신금을 한다고 해요. 저는 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화급금은 해요. 하긴 하는데 저 을목을 타고 넘어와서 화급금을 할 수 있느냐? 합은 하죠. 네, 합은 할 수 있어요. 연월일 6자를 관지하는데 연월일까지 갔습니다. 을목생후 4월. 예, 그래서 상관당령했다. 상관당령했다. 예, 상관기억이에요. 최희, 자하해인. 예, 부정가 참 좋죠. 충사, 재상. 예, 사화를 충해서 상관을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특, 무엇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주가 희기 자붕. 일주가 수생목을 해서 참 좋은, 제가 강의하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마우스를 안 건드려주면 이렇게 꺼집니다. 억차 또한 오히려 신금이 듣기 위양했다라고 해서 이 수국화를 해서 신금이 듣기 위양했다. 바로 얻는 걸 뭘로 얻었냐? 위양. 아이고, 누가 죽었네요. 또 이걸 잠깐 볼까요? 잠자도 이게 누굴까요? 여배우 잠자단 중삼아. 이따 봅시다. 예, 제가 프로그램을 깔다 보면 인터넷까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금을 듣기 이렇게 꺼서 사회 충원해서 신금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화석에 경금도 있어요. 그래서 신사라고 하면 화급금은 덜합니다. 더군다나 지지에서 금을 극하기는 좀 어렵죠. 바로 소위 상관폐인했다. 맞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독살청, 유청, 홀로 된 살이 유청, 청하게 남았다. 살이 곧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살은요, 남편으로부터 쳐요. 용신이니까요. 부단비모,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2차 재고 또한 더하여 재주가 높았다. 서화 개정이라고 해서 글과 그림도 아주 잘 그렸다라는 거예요. 소령 끓이는 것은 술시라 긴국해수에 술토가 해수를 극하는 것이 조금 기분이 나쁘다. 폭양일투에 이렇게 아주 큰 양이 하나 투출해서 신금수상, 신금. 이거 지금 제가 화예요. 그러니까 저 신금을 당할 수밖에, 신금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이 금수운으로 흐르면 되고요. 여기 운까지는 좀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요. 참 임철수 선생은 참 희한하게 이걸 사주를 만들어 놓으신 게, 딴 곳은 웬만하면 6개의 대운을 쓰는데 이 여명장만큼은 어떻게 8개의 대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즉 불리하다. 이 신금이 상처를 입으면요 불리하죠. 그래서 또 불리후 부자지공, 부자지공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지금 자식궁은 맞지만 이건 남편궁은 아니죠. 남편성이 되겠죠. 겸해서 손괴호, 뭐를 손괴하느냐, 생평지성, 자기의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아마 딴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대운만큼은 여기 기축대운까지 좋습니다. 괜찮은 사주예요. 평생 진열성 금이 좀 손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상관격 중화용신론에서 신약은 인수를 용시로 한다. 상관용인이죠. 물론 전저와 같이 재관성이 강하여 인성을 상용신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육신론에서 상관성이란 글자 의미대로 관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옛날에 매혹거리는 육친이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남편이 관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상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출세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연예인들이 바로 상관기가 많아 신강만 하다면 상관생제를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명주는 일주가 신약해서 인수를 용시를 하기에, 만약 현대인이라면 역시 명주와 같이 불행한 운명은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대운만큼은 잘 흐르고 있어요. 역시 화가 7.2입니다. 토는 없고요. 저 토가 없다는 건 술토나 저기 지금 뭐 하나 있었죠? 그 토가 있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화로 변해버려서 그래요. 병술 하면요. 맞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례명조 284번이죠. 대운은 잘 흐르고 있을 겁니다. 음, 284번이요. 네, 맞습니다. 이 병설대는 넘어가야죠.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야 되죠. 신유운으로 지나야 됩니다. 을사, 지금도 별로 안 좋죠. 사화는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근데 병호대운은 별로 안 좋죠. 병호년은요. 285번 봅시다. 또 정사. 이건 인수격이에요. 좀 그래도 편안하네요. 무신, 개축, 을묘. 이 사주는요, 이따가 제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주가 개수일주에서요, 유일하게 이 신금만 내 편이고요. 나머지는 다 화고요. 여기는 목이고요. 여기는 토입니다. 그럼 개수는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신금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수격입니다. 예. 자, 보세요. 화, 목, 토, 라고 해서 이 신금만 하나 유일하게 월지만 쳐다보는 사주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죠. 이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차죠. 관성식신럽자. 예, 관성이 여기 식신에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식신이란 곧 이 개수는 인성인데요. 무토를 상대하면 토생금이니까 식신이죠. 예, 좌록해서 이건 인수당령이란 봉생에서 요 개수를 근거로 해서 인수가 되겠습니다. 재생관왕, 예, 재성이 여기 재성 있지 않습니까? 관을 생해서 왕하다. 불상인수, 이 인수를 상하지는 않는다. 화급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인수당령에서 초기부신에 충분히 일주를 도와주고 있고요. 식신득지, 이거 보세요. 수생목해서 역시 목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일기상생. 오행이 균정합니다. 이 사주는 참 균정한데요. 안상 순수하죠. 부영작이 남편도 영화스럽고요. 자식도 귀하게 됐다. 수 양대 일품지봉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서부터 칭찬할 사주만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네, 사주는 갑이 늘면은 좋지 않습니다. 중주자는 이 여명장을 시작하면서 전적까지 꼭 10개가 불행한 사례 명조를 올렸다. 특히 상관성과 재성에 의한 피해를 본 명주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상관은 관성을 상하게 하고 재성은 인성을 상하게 하므로 관인상생하는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 명조는 차조의 개수일주는 유일하게 놓는 월지의 신금이 눈에 띄고 나머지는 일주를 극하거나 설계하는 오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용신 결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아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아보니 특수격이 됐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설교각격으로서 극하고 설하는 것이 계속 증가하니 일주가 약해졌다. 그러니 인술설화라는 거예요. 화는 2개고요. 목이 2개예요. 토가 2개예요. 모두 합치면 6개죠. 금이 하나에다가 일주가 개수 하나예요. 유일하게. 극설하는 글자 중 글자가 총 6개이고요. 일주 개수 하나와 월지 신금이 유일한 글자이므로 일주가 신약해서 인비를 비인이죠. 비겁과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명조다. 이 같은 설명은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목화토 금수를 개수를 쉬는 거죠. 참 이건 참 제가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공부 방법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수격으로서 극설교각격이다. 토체 금수용조라는 거예요. 토가 채면 목수로 가야 되는데 금수로 가려는 거예요. 즉 금영신의 수의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성을 쓰라는 것이죠. 예, 월지 인성과 일지 개수밖에는 용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는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285번이죠. 네. 이렇습니다. 화는 뭐 설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이건 제격이니까 나의 힘을 뺀다. 쫓아가서 관리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설하는 거예요. 이건 극하는 것이고요. 극설교가가 일어나고 이 정사 역시 아까 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을 더 성하게 하니까 극하는 기운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저 재성. 유일하게 지금 사주가 금을 쓰고 술을 용신이 유일하게 인성이요 시신은 일주 자신이라는 것이죠. 축토는 왜 그럼 저렇게 팔았습니까? 여러분 저거는 조그맣게
관인 상생을 하는 거예요. 예, 저 뭐예요? 저 개수 축토 속에는요 관과 인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인 상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사주는요. 예, 이 이후에는 좀 불행해집니다. 거의 다 왔네요. 49살. 예, 이렇게 돼서 후에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병자 2개를 오늘도 끝을 냈습니다. 이제 286번을 준비할 것이고요. 6번, 7번 이렇게 해서 쭉 갈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선정하겠습니다. 축약, 척천수, 천리, 용신분석. 만약 이것이 책으로 나온다면 제가 이대로 똑같이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이거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용신 취용법으로 다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목화토, 목이 몇 개, 금이 몇 개. 이럴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예요. 프로그램에서도, 감당은 해요. 그런데, 극설격합격 해서 토체 금수용조라고 했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목수용조 되는데. 근데 프로그램에서 맞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축약, 적전수, 천리, 용신분석. 그래서 지금이 5월이니까 다음 달서부터, 7월 달서부터 제가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한 6개월 걸리죠? 다음번에 책을 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